앞서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놓고 항명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파열음이 커집니다. 그제 토요일 밤 상가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네. 대검 과장의 이제 장인상이었는데 거기 이제 신임 그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심재철 부장이 거기 문상을 이제 갖고 거기 이제 반부패 수사부에 이제 검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총장도 있었다고. 예, 거기서 이제 양석조 이제 심재철 부장 검사의 이제 바로 아래 직속 부하가 왼쪽은 그러니까 검사장급이고 오른쪽은 차장검사급입니다. 네. 그렇죠. 당신이 검사냐라고 이제 책상을 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해요. 이때는 윤석열 총장은 잠깐 자리를 비웠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기자들도 또 여기 많이 참석을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사를 오늘 그래서 이제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검찰 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집에서 선후배끼리 좀 치고받은 처받은 선배한테 대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손 변호사의 설명 들을까요? 네, 심재철 그 반부패 부장 27기입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는 추미애 장관님 인사청문회 대변인, 준비단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양석조 지금 검사님 같은 경우는 한 2기수 아래인 29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때 파견 나가셔서 사법농단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거나 MB정부 시절에 총리실 산하에서 민간인 사찰했다. 저때 너무 세게 수사,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세게 수사해서 위에서 수사를 막자 사표까지 던졌던 그런 검사더군요.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 사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대응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현재 직급상으로는 직속 상관과 부하 하급 직원인데 하지만 2기수 나이 나는 선배한테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 저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항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무실에서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차장 검사쯤 되면 책상 한번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급자 안에서. 그게 원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자들이 있는 상가에서 이럽니까? 원래 이게 지난 16일에 목요일 날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유죄수 감찰권에 관해서 이게 의논이 회의가 있었거든요. 기소 전날인가 그렇죠? 전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신 부장은 불기소 쪽으로다가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하는 수사 대상 유재수 금감원 정책국장의 청와대 수사 무마에 대한 기소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소장을 일도는 받느냐 이렇게 거칠게 어필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요일 날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소가 됐겠죠. 그 다음 날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다 기소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상가집에서 기자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오늘 그래서 한 부장검사가 검찰 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대검 내부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시스템 보호라는 제목에서 검찰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아니냐. 검찰 내부 회의에서 얼마든지 치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토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지게 되면은 어느 누가 앞으로 내부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진실하게 말하겠느냐. 이게 외부에 다 공개될 수도 있는데라는 의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의견을 못 말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검찰 시스템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와서 수뇌부 인사를 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지금 청와대를 향한 또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팀의 수뇌부를 인사이동시켰고 그때 한동훈 부장이 맞죠? 한동훈 부장 자리를 이제 심재철 부장이 왔는데 이에 대한
기존 수사팀의 반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지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부장검사님이 수사를 진디주의했을 때도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도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정권과 검찰이 굉장히 긴장 관계,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고요. 인사건과 관련해서 뭐 윤석열 패싱 논란이 있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검장급, 뭐 고검장급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검찰 측의 어떤 의견을 받지 않았다라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중간 간부급 인사에도 혹여라도 대거 수사 지휘 라인, 특히 이제 부장검사급이 대거 교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심재철 이 반부패 부장님을 상대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인사권 또 수사 지휘 범위 그리고 기소 불기소에 관련해서 의견 다툼 또 정치권의 외압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소화되면서 볼까요? 상갓집 추태에 유감을 표했고요.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이 보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개탄스럽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사미사라는 게 이제 장친의 집 셋째 아들, 이신의 집 넷째 아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수사 이번 건 이제 유재수 전 금감원 국장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불거졌지만 사실은 이제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그동안의 앙금이 계속 쌓여오다 수뇌부가 교체됐는데 그 밑에 차장급 검사가 사실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으니 상관 검사장을 향해 당신도 검사냐라고 외쳤다면 내 생각은 맞고 당신이 틀렸으니 국민들 생각은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그 검사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도 검사냐라고? 이 질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부에서 이런 토의가 얼마든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거고요. 이게 굳이 외부에서 의도성이 만약 없었다면 외부에서 이걸 이렇게 떠버릴 일이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 신부장도 엊그제 이제 토요일 날 상갓집에서 나가면서 후배 검사들한테 내가 도망치듯이 떠났다라는 기사를 갖다가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얼마든지 대검 회의 아니면 중앙지검 회의 내부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의하고. 자, 수뇌부 인사는 끝났고 오늘 내일 합니다. 지금 중간 간부급 말씀하신 지금 주요 수사를 이끌고 있는 부장급 검사들의 인사가 다가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 수사 그러니까 차장검사급 이제 검사장 밑에 그러니까 지검장 밑에 차장입니다. 그리고 부장인데 이 사람들을 바꾸지 말아달라. 지금 수사팀을 흔들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사자 본인들도 직접 이제 대검의 입장을 전달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변경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 이제 전례상 그 고위직 임원급들의 인사는 청와대에서 많은 의견을 냈었고 그 밑에 중간 간부들은 검찰청 그 총장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런 관례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이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 측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또 지난번 고위직 인사처럼 대거 단행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얼마나 그 대폭 교체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막 끝났답니다. 자,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 권력형 수사가 이게 맞느냐 해서 수뇌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간부들도 교체한다면 당연히 청와대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지금 반부패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반부패 수사부하고 공공수사부, 이 공공수사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아니지만은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기소도 다 됐고 그렇지만 이제 울산 이른바 그 하명 수사 사건 이거는 공공수사부인데 여기 부장 간부를 이제 교체할 때는
뭐 당연히 반발은 좀 나올 수 있겠죠. 검찰 내부에서. 네. 그렇지만은 이번 건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전부 다 그 중요 보직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는 검사들의 시각도 뭐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만약에 그 중간 수사 라인까지 교체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인사권은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이 있다라고 과거에는 뭐 집단 사표를 제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